네, 키워드 탑5 첫 번째 키워드는요. S&P 500 지수 200일선 상회 마감입니다. 이게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부사장님이랑 얘기할 때 200일선을 쉽게 넘지 못할 거야 이런 그렇죠. 얘기 했었는데 예, 그렇죠. 저도 너무 100% 동의를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한 번에 확 뛰어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로. 훌쩍 뛰어넘었고 예. 오히려 안착했어요, 안착을.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예. 이런 거 차트리스트가 분석이 가능한데 사실 너무 센 거죠? 맞죠? 너무 세죠 지금?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드물고 그럼요. 예. 이렇게 강한 거 이게 지금 어제 장중 흐름에 살짝 중간에 뭐 살짝 밀리다가 다 계속 끝까지 시장이 이제 강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장을 1년에 뭐 몇 번 보기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루 중 인트라데이 그 하루의 움직임이 이렇게 강한 적이 극히 이제 드물고 그 드문 결과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거죠. 보통은 그 높게 출발하면은 보통 이제 좀 밀리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뭐 막 고민들, 예, 막 네, 걱정들 네. 하기 시작하면서 네, 뭐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단기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차익 실현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음봉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르긴 하지만 음봉 마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전혀 않았어요. 그 내용에는 결국에는 이 매수의 주체가 결국 기관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급하게 이제 이 앞전 빠질 때 보면은 기관들 특히 이제 뭐 CTA든 이렇게 알고리즘 매매하는 쪽이 주가를 하락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매물을 불러서 하락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가운데 갑자기 대형 호재가 뜨다 보니까 매수가 이제 매수를 부르는 그런 흐름이고 이제 급하게 이제 숏스퀴즈가 들어가게 되고 네. 거기에는 이제 개인 매수보다는 기관 매수가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만약 개인 매수였으면 이게 끝에 밀렸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밀리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어제 장은 앞서 말했다시피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끝난 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바꿔서 말하면은 기관들도 놀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놀랬죠. 예. 놀랬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기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숫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제가 다음 차트를 보니까 이게 맞나 싶어요. 사각형이 그려져 있네요. 관세가. 네. 예. 이게 이제 관세율을 올린 그 그래프인데 이게 뉴욕타임스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 앞서 말했다시피 관세가 네. 주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둘의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관세가 아니라 다른 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타결이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양쪽 다 손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미국은 기업과 소비자가 이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중국은 이제 수출업자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예. 서로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고통은 좀 빼자. 예. 다음 그림에서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네네. 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멀리 도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갈 거면 직접 얘기해서 가면 좋은데 너무 삑삑 돌아가고 결국엔 우리만 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만? 그러니까요. 그게 좀 예. 아쉽죠. 한 가지 좀 얘가 제 느낌이 약간 아쉬운 거는 지수가 올라오는데 리서치 펌들이 S&P 목표지수 올리지 않고 있다. 그래요? 아직 올리는 데가 없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못 그러니까 올리는 거구나. 고민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따라붙으면 좋은데 아직 올라온 거에 따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흠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예, S&P 500 전망치를 다 내려놨잖아요. 내려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그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또 이 얘기는 또 많이 나오던데 그 경기 침체 확률이라든지 뭐 중국 GDP 전망치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빠르게 계속 올리더라고요. 올리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예. 경기 침체 전망치 많이 떨어졌던데요. 네, 지금 뭐 폴리마켓 나오는 거에 지금 요게 41인데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40 아래로 39까지 떨어졌다가 39 봤는데 조금 지나니까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 보시면은 급락했죠.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많이 떨어졌고 웨드부시, 뭐 JP 모건도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확률이 이제 낮아질 거다. 제가 골드만삭스 보고 들어왔는데 45였다가 35까지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 어차피 이제 이게 풀리면은 그 들어오는 물건 가격 자체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니까 그 확률도 이제 빨리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건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게 협상이 이제 90일 동안 또 지나고 나서 중간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직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은 좀 전망을 좀 더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럴 때 꼭 질문으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뭐 지수라도 좀 빨리 지금 따라서 담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은 이제 딜사이트 애프터 얼굴 처음 보신 분이죠 오늘. 아 그런가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네.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때는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몇 번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럽죠 지금. 그렇죠. 뜨거운데 들어온다는 거는 네. 올해 사자마자 조정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조금 약간 두려워요 지금. 그쵸. 할 수 없고. 예. 그리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에이 이거 뭐 200일선을 뚫는 거 쉽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이걸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200일선이 다시 지지선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파악이 좀 더 시간 파악이 좀 더 필요할 것 필요해 같긴 해요. 보이고 예. 지금 차티스트가 보고 있는 그 다음 저항선이 5,900에 납니다. 5,900. 아 그렇군요. 그거 뚫을 것 같은데 아이가. 좀 더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속 갈 것 같아갖고 예. 지금은 그렇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얘기하지 않은 약간의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걸 네. 좀 무서운데 아무리 멀리 부르도 나오지 않는 거니까 조금 더 관망이 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짜 그 관세 유예가 나온 배경, 진짜 이유 요거 이따가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네. 90일 관세 유예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토이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이나 기타 이제 소비재들이 이게 2023년, 24년 그 미국에 그 수입하는 그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수입량이 늘었다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그 9월, 10월에 가장 높은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대비하게 한 거예요. 그랬겠죠? 네,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해서 네. 최대로 늘렸다가 그 연말에 이제 다 그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걸 90일이나 늦춘 이유는 일단은 요거는 넘기자.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90일 지나가면 벌써 그 시즌이 오는 그쵸, 거예요? 예, 예. 허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제일 피크 이때 물건 제일 많이 그 들어올 때 그 물가를 높이면 안 된다. 아. 예, 이거는 넘기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막 뭐 월마트든 다른 데서 다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블룸버그에서는 이걸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건 일단 끝내고 보자. 이거 이걸 끝내고 보자. 올해 망가진다. 완전 망가진다. 이거 예. 잘못. 왜냐하면 연말 시즌 쇼핑 시즌이 미국에서 제일 큰 거잖아요. 그쵸. 예,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고, 네. 예, 어제 그 이야기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나서 물동량이 바로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다시 늘고 네,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 145짜리 지금 그 물동량이 이제 LA 항구에 도착했다. 이런 도착했죠. 얘기 우리가 네. 저희 봤었잖아요. 아직 안 뜯은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그쵸. 뜯으면 안 되겠네. 넘어가면은 예, 이제 예, 다시 예, 10%로 예. 바뀌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그걸 다 알았나 봐요. 우리만 모르고. 우리만 몰랐던 거죠. 예. 요게 딱 의미가 있네, 요게. 네, 그죠? 네. 요게 의미 있고. 그럼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값이 올라갈 건데 그것도 좀 풀어주고 그렇죠. 일단 넘어간 네, 다음에 네. 하는 걸로.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 나라가 쉽게 합의할 줄은 몰랐는데 뭔가 좀 허무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예, 이건 뭐 거의 정치 뭐라 그러죠? 투표 이걸 이거 이제 정치적인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지율, 네. 여론 같은 거. 여론의 지지율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뭔가 협상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래서 그 기사도 보긴 봤는데 그 마텔 있잖아요. 네. 인형 만드는 회사. 그 회사 주가가 괜찮았더라고요. 네. 바비 인형. 네, 바비 인형 만드는 회사. 취향이 거기신 거 아니요. 아닙니까? 바비 인형. 그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바비 인형이 원래 거기 중국에 대한
그 비중이 크니까 네. 그런 거 보니까 맞네요, 그게. 대부분 맞네. 그 인형,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다 중국에서 일일이 다 만들거든요. 거기다 만들죠. 야, 거기까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예. 와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계산한 아니 그런 거를 걱정할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무슨 이런 짓을 했는지 좀 현타가 오기는 하네요. 중국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중국은 뭐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지금 너무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그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SNS에 막 그 미중 간에 이런 잘 되는 이야기. 네. 근데 약간 중국이 뭔가를 이제 뭐 양보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면 뭐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걸 좀 중국 정부가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걸 방지하려고 근데 이게 뭐예요? 뉴욕 I love you? 예, 요게 2008년 지금 일단 뭐 영화니까 영화예요, 영화? 예. 영화니까 이 영화의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놨어요. 뉴욕 I Love You라는 영화고요. 네. 이게 이제 나탈리 포트만하고 뭐 야. 헤이든 크리스틴 요 사람, 예, 이들이 주인공인데 예. 여기에 또 그 매기 큐인가 그분이 아, 중국인으로 나오고 중국 배우가 나와요? 예, 중국 출신들이 이제 나와서 이 유학 간 사람이 이제 뉴욕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좋았잖아요. 아. 예, I love 뉴욕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한 그걸 원래는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CCTV에서. 갑자기 지금? 그날 이제 어제 그 뉴욕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막 SNS에 돌다 보니까 이 방송을 편성을 했거든요. 아. 편성을 했는데 취소했어요. 왜 또 취소했어요? 너무 이제 너무 과하다 이거는 제스처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래 어제 저녁 10시 반인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이걸 바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그 부분도 있고 또 그 검색어에서도 이것도 또 다 차단시켜 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목하고 시점이 약간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뭔가 이제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본인 주도로 뭔가를 한다는 걸 더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이런 영화를 틀면 네. 뭔가 이제 중국이 좀 낮추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런 부분도 있다. 뭐 재밌네요. 에이, 우리가 봐도 이거 조금 갑자기 2008년도 뉴욕 알러뷰라는 영화를 CCTV에서 갑자기 상영을 편성을 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중국 사람들도 다 생각이라는 걸 할 텐데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나가면 중국이 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일각에서 보고 있는 보도된 내용도 보게 되면 이번 관세 협상에 중국이 졌다는 게 많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취소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중국이 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원래 우리가 뭐 시간은 중국 편이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긁은 거에 중국이 어쨌든 호응을 다 해줬고 결국 만나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것 자체가 중국도 뭔가 급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채팅창에서도 아니 펜타닐 그런 것도 사실 왜 막으려고 하지 않는 건가 뭐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상황이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실제 이게 뭐 중국에 뭐 안 가봤으니까 네, 그건 뭐알 수는 그건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경제 지표나 이런 모든 게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생각보다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거고 그 근거로 이제 그 청년 실업률을 그 20% 넘어가기 시작하고부터 아예 발표를 안 하잖아요. 만약 그게 좋아졌으면은 다시 발표를 했겠죠. 아직까지 그 청년 실업률에 대한 걸 발표를 안 하거든요. 수치를 아예 이제 그냥 이렇게 뒤로 숨겨버린 거죠. 아직 여전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실업률 문제부터 해서 지금 이 물가 디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그쵸. 거. 예. 지난 그 3월 물가도 디플레이션 났고 여전히 어렵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로 계속 이렇게 됐을 때 그걸 결국엔 이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 민심의 이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그런 걸 원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나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중국 그 전체적인 길은 간다고 하지만 네. 그것도 적당히 고통을 받아야 그 믿고 따라가는 거지. 이제 GDP 성장률 막 옛날처럼 안 나오니까. 네. 에... 그 밑에 너무 이제 그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구나. 그것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 GDP도 공식 보고용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진 거는 되게 나쁘다는 게 있어갖고 지금 언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지금보다도 때는, 훨씬 더 안 좋아지고 나쁘다고요?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도 만약에 미국과 관세가 격렬해지면 그 수많은 물량을 만들어서 어디에 그걸 소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어려지고 있는 것 같고 말 안 하지만 미국이 먼저 나빠진 것보다는 중국이 더 나빠진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뭐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합의가 나왔고 덕분에 이제 시장도 이렇게 올랐고 뭐 뉴욕 알러뷰가 무슨 영화인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화해 제스처 많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참 한숨 덜고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약간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키워드네요. 4월 적자 1조 달러 도달. 이제 또 슬슬 부채 한도 뭐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나요? 네, 어떤가요? 재정 적자 부분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1조 달러 도달인데 근데 지금 4월 그 재정 수지는 흑자예요. 아, 그래요? 네, 관세 때문에. 아, 관세 수입이 괜찮았나 네, 봐요. 관세 수입이 이제 2,580억 달러가 나오면서 네. 지금 그 23%가 올랐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적자가 늘어나고 또 하나 이제 그 경기가 살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금리가 어제 다 올랐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년물 단기부터 해서 네. 30년물까지 전체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 어제. 네,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제 금리가 여전히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죠. 시장에 문제가 네,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만 보면 막 추가로 더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 네, 이게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 앞서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금리가 저번 수준 그 근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네. 4.5 근처까지 이제 도달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관세 수입이 좀 그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1년 통으로 보면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돈을 또 쓰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베센트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뭐 주식 시장보다도 채권 시장만 예, 그렇죠. 집중하고 있다. 금리 잡는 것만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본의 아니게 본인들의 어떤 그 관세 정책 스케줄이 꼬여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본인들이 걱정했던 그 금리 수준까지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낮춰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그럼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또 유도하거나 뭐 경기 불안을 다시 한번 가중시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금리를 또 예. 쉽게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연준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재무부가 어떤 식으로든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주식 시장을 여기서 뭐 더 올려가지고 경기가 호황인 것처럼 보이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 네,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이제 그 조절을 뭐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게요. 네. 무슨 카드가 나올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러면 지금의 악재는 그냥 금리 급등에 따른 그 금리 인하 없음으로 가면 그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거. 그러네요. 예, 예. 예. 굳이 여름에, 악재를 찾는다면. 예, 여름에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악재가 될 수 있죠. 지금. 예. 이번에 또 이제 관세가 이렇게 크게 유예가 되면서 금리 인하 전망치가 또 뒤로 더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점점 더 자꾸 사라지네라는 없죠. 측면에서. 네,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시중 금리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계속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카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리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오늘 소비자 물가마저 이렇게 좀 잘 나오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시장이. 예. 금리 또 이제 오르겠네. 금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어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숨겨진 악재로 자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뭐 만약에 악재성으로 작용을 하더라도 대응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또 약가이나 이 부분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잖아요, 행정명령에. 그래서 이게 사실 헬스케어 섹터에 계속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는데 간밤에 헬스케어 섹터 괜찮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초반 딱 시작할 때 다 하락 출발했거든요. 예. 맞아. 네, 하락 출발하다가 장중에 이제 다 회복을 하고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의 대부분 그 저기 존슨앤존슨만 마이너스, 조금 마이너스. 예, 조금 마이너스고 조금 마이너스, 나머지는 올랐고 피해를 본 건 오히려 이제 보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약가 정하는 유통업체? 유통업체들, 네, 네, 유통업체들이 이제 PBM이 좀 빠졌고요. 예, 예.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그 이유는 결국 행정명령을 했지만 네. 이거가 그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전체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메디케어 쪽에는 예, 그럴 부분도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게 예, 아니군요.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좀 의문이 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 화면에 지금 보이는 네. 이 Most Favored Nation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MFN이라는 게 이제 최혜국 대우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저 얘기 요즘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 최혜국 그 접근 방식으로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약가와 연계해서 이제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비싼 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항암제 이런 예. 거, 그런 것들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처방전이 들어가는 약들 있잖아요. 네네. 뭐 고혈압약, 당뇨 뭐 이런 거는 제네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될 거다. 대신 비싼 약. 네. 좀 애매하네요. 네, 이거 그래서 해석하기가. 이제 그래서 영양 파급력이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숫자만 보고 상당히 이제 우려를 했는데 네네.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메디케어 D에 해당하는 거, A, B, C, D가 있는데 D에 해당하는 거라서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런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알려지면서 반등을 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관세 같은 거네요. 처음에 계속 걱정하고 있다가 네. 막상 이렇게 딱 열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센 건 아니네. 뭐 이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정부마다 약관을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바이든도 실패했거든요.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이 약과 관련한 그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쉽지 않고 이게 법원에서 아마 소송을 걸면 대부분 지더라고요. 법 정보 지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인지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보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려였지 실제 가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제 아까 최애국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미국을 내려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기준을 그러네요. 해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낮은데 공격을 해버리면 되네요. 이쪽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야, 그렇죠. 너네 때문에 우리 자꾸 비교당하잖아 이러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야, 너네 약값 좀 올려 이렇게 해버리면은 미국 헬스케어 기업들 입장에서 크게 손해가 안 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일부 반영된 게 있어요. 이게 자꾸 인정하기 싫은데 트럼프를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네. 전략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고마운 사람이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만 꼬장 덜 부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장에 하여간.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봤고요. 이건 또 AI 소식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의 AI 기업의 대규모 칩 판매를 검토한다. 트럼프 중동 가더니 네. 또 한 건 했네요. 네, 이렇게 하려고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원래 이건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그 아랍에미리트 이 기업 그 지금 G42라고 하는 이 기업이 화웨이랑 연관 있다 그러면서 네. 판매 금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가 뒤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동과의 이제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나의 좀 선물같이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내에서도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이래도 되냐? 네, 왜냐면 근데 이제 기술 쪽이나 뭐 비즈니스를 하는 쪽은 네네. 이제 찬성이죠. 그쵸. 네, 고맙죠. 근데 이제 안보, 네. 보안 이런 쪽에 이제 관료들은 반대하는 쪽이고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지금 칩과에 관련해서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그 규제 부분을 이제 철폐했잖아요. 없애고 이 트럼프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가운데 뭔가 이제 도움이 되면
좀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걸 좀 뉘앙스를 좀 보인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중동 가기 전부터 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성과를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결국 뭐 같은 맥락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도체랑 AI 쪽도 사실 간밤에 되게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강세를 안 보여갖고 생각보다는 그랬나요? 예, 딱히 이렇게 없을 것 같고 사실 55억 달러 받은 그 라이선스 부과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지금 해저가 되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도. 예, 예. 그럼 어떻게 좀 IT 쪽에 뭐 어떻게 기회가 되는 정도는 아닌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열린다. 그러니까 중동 쪽 티어 2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이 열리면 시장이 막은 걸 여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엔비디아도 어제 5%나 오른 것도 네.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꼭 중국이 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거기서부터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길은 좀 열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번에 받았던 비행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셨나 생각이 들기도 아 하고. 비행기 받았다면서요, 맞아요. 비행기 네, 받았죠. 선물 받았다고. 아직 받은 건 아닌데 이제 받을 예정? 예, 받는 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옹호하는 또 글을 올리고 하더라고요. 받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지금 뭐 선물이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 예, 하여간, 예. 언제가 죽기 전에 미국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보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받을 거 다 받고, 예, 뭐 칭송 다 받고 존중 다 받고 아주 예, 지금 부럽습니다. 그 비행기가 그 내부에 또 시설을 엄청 잘 해놔가지고. 맞아요. 잘 그래요? 되겠다. 그래서 잘 되겠다. 중동이 또 4억 달러니까 엄청 비싼 비행기. 4억 달러. 4억 달러 5천억 원 넘는 건데. 네, 5천억 원이네요. 비싸다. 혹시 이 AI 칩 관련해서 중국하고 딜할 때 네. 이것도 포함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러게요. 뭐 일단 그 협상의 뒷배경에 그런 게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밝혀진 건 없는 거죠. 예,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중동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어내면은 뭐 중국과도 생각보다 쉽게 풀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동도 안 그래도 약간 깨림칙한 그런 곳인데 예. 중국과도 잘 풀어내게 된다면 뭐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최초에 그 예상됐던 그 페르시아만을 아랍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도 좀 뭐 원래 처음에 얘기된 건가 그네? 아, 그거 그쵸. 있었죠? 예. 네. 하면 좋은데 그것도. 그것도 이제 뭐 그 아시겠지만 미국만 뭐 그것도 이야기 나오다가 그냥 예. 없잖아요. 없어졌죠. 예, 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은 저희가 열심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채팅창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동우 형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코인베이스 때문인가요? 라는 얘기가. 예. 그 코인베이스 아니라고 아, 별명이 불립니다. 지금. 유명하시군요. 네, 유명하신 예,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S&P 500 지수 편입 넣어주셨어요. 그 이제 이 코인베이스가 생각보다 좀 늦게 그 지수에 편입됐다. 아, 오히려 그전부터 늦었군요. 그전부터 네. 이제 좀 빨리 편입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네네. 예, 안 되다가 이번에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보시다시피 5월 19일부로 편입이 되고 지금 빠지는 종목이 이제 디스커버 파이낸셜 요거와 이제 대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번 출렁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11% 지금 급등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더 올랐네요. 지금 예. 제가 이거 작성할 때 8%였거든요. 229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박스 상단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예. 일단 뭐 아직 9.300 그 이상에서는 좀 멀긴 하지만 일단 올라온 것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이 배경에는 결국 그 이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뭐 비트코인 거래도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코인베이스의 그 바탕에는. 근데 최근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이 이제 달러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거의 예. 80% 이상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전체적인 이 뭐 관세부터 해서 모든 뒷부분에 이게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달러로 이제 하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달러 베이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될 때에 네네. 미국이 그 전체적인 그 글로벌 자금 흐름에 있어서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강세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실행된 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기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개인들도 아마 대부분
그 스테이블 코인을 좀 많이 쓸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바탕이 네. 미국채 바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걸 사면은 그냥 고이자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네. 금리가 높으니까 그거에다가 그 해외로 송금할 때 수수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비자나 이런 게 좀 근데 비자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니까. 예,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앞서 말했던 그 글로벌 무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거든요. 밑그림이 되게 치밀하네요. 네. 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는 이유도 네.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미국의 채권 금리, 재정 적자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네, 거군요. 아. 그러면은 채권을 더 많이 사야 되니까. 네. 네, 그쵸. 그러면 또 그 부분도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역할을 언젠간 할 수도 있다. 그쵸. 네. 채권을 자꾸 중국이랑 일본이 자꾸 안 사주니까 다른 곳에서 또 찾으려면 코인을 띄우고 그 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가치를 환산을 하면 결국에는 미국의 채권도 다시 잘 팔릴 수 있는. 야, 참 대단합니다. 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 한번 제가 보는 것도 보는데 화면을 보게 되면 네. 지금 EPS가 흑자 전환한 게 2023년 가을이거든요. 예. 여기인데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주봉으로 보게 되면 딱 이때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할 때 네. 미국 주식은 무조건 흑자 전환하면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제가 딱 봐도 언제 사면 되는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최근에 살짝 실적 때문에 흔들렸던 거는 뭐 큰 이슈가 아니었네요. 작은 그러니까. 이슈고 예. 그거는 뭐 약간 미스한 거니까. 예. 근데 조금씩 좋아지겠죠. 워낙 코인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죠? 걱정 좋습니다. 없습니다. S&P 500 지수의 편입이 뭐 일단은 수급적인 이슈로 급등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S&P 500 편입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베이스가 시장에서 차지할 역할들이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외에도 종목 2개 정도 더 가져오셨던 것 같은데 네. 우버도 신고가 났네요. 네, 우버가 그냥 신고가가 아니고 사상 최고 이야. 신고가입니다. 네. 자율주행이 잘 되나 봐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이 공유 승차 뭐 네. 이게 좀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택시의 또 수혜도 이제 뭐 우버도 본다고 좀 보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아직까지는 뭐 그 테슬라와의 경쟁 뭐 이런 거보다는 이 반대편에 있는 그 자율주행 택시의 이제 수혜. 가치 그러니까 수혜를 볼수 우버랑 있다. 했을 때 네. 좀 더 잘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버는 이제 그 생태계를 갖췄다. 그러니까 종합 플랫폼으로서 갖춘 것 같습니다. 승차 공유부터 해서 그 우버 이츠부터 우버 해서 있고, 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발판을 마련한 게 아닌가. 잘 만들어놨군요 네, 그림을. 그래서 이거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 네,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여기에 굳이 관세도 별로 상관없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플랫폼 뭐, 기업이니까. 관세 별로 없는 기업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테슬라도 테슬라. 시가총액 1조 달러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네. 1조 달러를 복귀를 했고 네. 200일선을 뭐 가뿐히 이제 넘어섰고 야 S&P 500 닮았네요. 네, 뭐그 차트상 이제 이걸 삼중 바닥에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는데 삼중 바닥. 그걸 네. 바닥으로 치고 이제 올라오는 거고 그러네요. 지금 5월인데 이제 6월부터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로보택시. 바닥을 형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뭐 차트는 상당히 모양이 좋은 상태입니다. 음. 네, 상황이고 테슬라가 1조 달러 복귀했는데 엔비디아는 3조 달러 됐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전부 좋아졌네요. 그러니까요. 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성장주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맛있는 미국 주식이 더 궁금해지는데 저희는 그러면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